지금 시간이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오후 7시 3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다시 종가는 1.41% 하락해서 387.45. 지난달 종가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지난달 종가가 394니까요. 7포 정도, 7포 정도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까지 10거래일이 지났죠. 절반 정도 지난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394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373으로 내려갈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래량은 월봉상 절반이 지났으니까 50%가 적정인데 52.73%니까 2.73%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폭은 사실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루치도 안 되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시간을 봐서 한 2, 3일 정도 횡보해버리면 거래량은 언제든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량은 그렇게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달 종가 대비 7포가 내려온 상황이라서 어쨌든 상승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문제는 위도 열려있고 아래도 열려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할 얘기가 없고 내려도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이번 달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주봉부터는 이제 할 이야기가 좀 있죠. 어제 상단선을 찍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단선이 394.9 몇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냐면 T3 8호 394.85 정도에 있었는데 어제 왔거든요. 어제 시초가 정도에 왔었기 때문에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을 따져봤을 때 과연 내려갈 수 있을까? 라는 좀 의구심이 있었죠. 다행히 종가 하락이 아니라 음봉이에요. 음봉. 그래서 지금 상태면 상당히 하락에 유리하도록 차트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월봉에는 상단선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락을 보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그러니까 꽃버스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지금이 하락을 보기에 정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위에서 누르는 힘이 약하니까.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주봉의 상단선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게 387.95 정도부터 그 위에 392.17, 그 다음에 393 해서 3개의 상단선이 이번 주 고가 아래에 있어요. 그 말은 누르겠다라는 의지는 일단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하단선은 각도가 굉장히 취약해요. 특히 385.33에 있는 하단선의 위치를 봤을 때는 이번 주 저가를 지키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지난주 저가를 지킬 수 없는 구조였는데 다음 주도 거의 비슷하게 이번 주의 저가를 지킬 의사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다른 건 이번 주는 저가를 분기하기도 쉬웠지만 위로 올라갈 공간도 꽤 있었는데 다음 주에는 위로 올라갈 공간이 이번 주보다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악재가 뜨면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번 주 고가만 넘지 않으면 매도 전략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 보이는 수치는 392 정도. 이 정도 수치면 매도 전략을 가져가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 올 수도 있어요. 지금 구조에서는 그냥 월요일날 잠시 갭 떴다가 그대로 내려가도 할 말 없고요. 자,
만약에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된다. 그러면 매수 전략은 포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는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예, 매수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는 해야 되는데 이번 주 저가가 지켜질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번 주 고가를 지키겠다라고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갭상승이 크게 오지 않는 한 이번 주 고가는 지켜질 것 같은데 이번 주 저가가 지켜질 거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는 있으나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봉은 아래가 열렸습니다. 위, 아래 다 열렸어요. 예, 일봉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제 생각엔 일봉은 할 얘기가 없어요. 오늘 과거 기준으로 보면 하단선을 다 찍었어요. 이렇게 하단선을 다 찍어서 아래가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 오케이. 오늘 저가가 붕괴되면 매수는 포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주에 저가를 지킨다라는 건 오늘 저가를 지킨다라는 개념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저가가 지켜지면 매수를 하시고 오늘 저가가 붕괴되면 제가 보기엔 그때는 매수 전략을 포기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매도 전략은 일본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전략은 주봉을 활용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선물도 종가 전달 종가로부터 다시 멀어졌고요. 주봉은 더 깊어요. 코스피 200 지수의 음봉보다 선물의 음봉이 훨씬 더 각이 깊습니다. 더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이렇게 아래가 열리게 되는데요. 하단선의 위치는 이번 주 저가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매수는 없는 거죠. 매수는 없는 거예요. 이 구조로 봤을 때는 매수가 적합하지 않아요. 현물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선물은 적합한 가격이 없고 반면에 선물의 매도가는 388.9 정도 되거든요. 388.9. 그러니까 선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등가로 시작한다고 해도 388.9 라인 3.4포 아니다 2.4포 2.4포 정도의 기술적 반등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것은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80. 이건 작은 수치가 아니에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80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흔치 않아요. 지금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70일 때 여기거든요. 여기서 70을 찍었는데 지금은 80이에요. 이건 선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높게 올라오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하락으로 이어지면 생각보다 각이 크게 나와요. 그래서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376대까지 보여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된다라는 건 악재가 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악재가 나오면 일단 눈에 보이는 지수는 376.7 정도 됩니다. 이 수치가 코스피 200 지수의 월봉상 하단선에 위치일 거예요. 그런데 선물의 하단선은 73이기 때문에 이제 76까지 실제로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 가서는 조금 더 다른 해석을 그 당시에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개파락이 나오면서 하단선을 다 썼죠. 이건 다 썼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일이 되면 아래가 다 열리죠. 그러니까 지금 갭상승이 오지 않으면
요만큼이 매수자가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인데 가능할까요? 못 지킬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갭상승이 오지 않는 한은 매수 전략을 고려하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월요일 고가는 화요일 고가를 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 고가가 390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고가는 390을 넘지 않는 고가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고가는 390보다 높고 음봉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수 전략이 가능하지만 저가가 붕괴되면 매수 전략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거래를 보면 개인이 8,069억을 샀고요. 외국인이 2,457억, 기관이 5,954억을 매도했습니다. 역시 외국인은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적극적인 거는 기관 쪽이고 오늘은 개인이 현물을 많이 사줘서 고맙죠. 외국인이 선물을 9,480억을 팔았습니다. 이게 도저히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수요일에 외국인이 1.6조 원을 샀다가 장막판에 1.2조 원대로 마감을 했고요. 어제는 7천억대를 선물을 매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 9,480억을 매도했으니까 대략 이틀 동안에 1.7조 원을 매도했죠. 수요일날 1.2조 원대를 매수했다가 그러니까 막 산 금액도 조단이고 파는 금액도 조단이다 보니까 솔직히 적응이 잘 안 돼요. 돈을 보고는 이게 도저히 상상을 하기가 힘듭니다. 분석을 하고 있지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돈의 흐름이 이렇게 변화가 심하니까. 자, 선물은 오늘까지 외국인이 2조 2,199억 매도예요. 상장일 기준 아니고 만기일 기준입니다. 개인이 5,049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물만 세트로 딱 보면 이제 하방처럼 보이죠. 개인이 선물 매수하고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는 모양새는 하방에 가깝습니다. 자, 현물. 외국인은 2.7조 원 매수, 개인은 1.9조 원 매수. 6천억을 개인 쪽으로 옮기면 외국인은 2.1조 원 매수, 개인은 2.5조 원 매수. 개인이 아직은 살짝 큰 거죠. 금융 투자가 미친 듯이 팔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매수 쪽으로 움직였던 금융 투자가 최근 들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매도세를 보이는 게 좀 특징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의 주봉이 음봉으로 윗꼬리가 긴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어쨌든 하락을 하기 위한 일보 전진은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기대감은 갖고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월봉은 전혀 참고해야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봉상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게 좋아요. 만약에 오늘 저가가 붕괴되면 내버려뒀다가 화요일 정도에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았을 경우는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면 다음 주에는 매수 전략을 일단 철회하시고 반대로 반등이 오면 반등했을 때 이번 주 고가가 넘지 않는 선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200 지수와 선물 지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